안녕하세요, 캡틴 너구리카입니다. 이번 영상이 기념할 만한 10번째 영상이네요. 물론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리는 부지런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하나를 목표로 계속 하고 있는 저한테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뉴질랜드와 관련된 영화 중 가장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호빗들의 마을 호비튼을 현실 세계에 옮겨놓은 관광지 마타마타의 호비튼 무비 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반지의 제왕 실사 영화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탑에서 아라그론이 헬멧을 걷어차고 으아 하고 내지르는 소리는 극 중에서는 동료를 상실한 분노의 고함이지만 사실은 배우인 비고 모텐슨의 발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나온 고통의 비명이었다는 이야기라던가, 반지 원정대의 후반부에 샘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프로도를 뒤쫓는 장면에서는 배우인 션 에스틴이 물속에 유리를 밟아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던가 하는 이야기 등등 대작 영화들이 의뢰 그러하듯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마 어딘가의 영화 전문 채널에서 이미 다루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과 다르게 호비튼에 방문해서 듣고 보고 찍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의 스포일러는 없습니다만,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반지의 제왕의 반지 원정대만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타마타 로토루아의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6월 현재는 현장에서의 투어 참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관광 안내소와는 다르게 마타마타의 관광 안내소는 호빗들의 집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어져 있고, 내부에서는 관련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명도가 높은 피터 잭슨 감독이지만 반지의 제왕이 성공하기 전에는 소위 D급 스플래터 영화의 감독으로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뉴질랜드에서, 그것도 전례 없는 3부작 동시 촬영이라고 하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피터 잭슨 감독은 뉴질랜드 정부의 도움을 청했고, 당시 뉴질랜드의 수상은 헬렌 클락이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대신 군대를 지원해 주겠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비튼 세트는 사실 알렉산더 가문의 사유지입니다. 지금도 소와 양을 키우고 있는 규모가 엄청나게 넓은 농장입니다. 호비튼의 입지 조건에 맞는 곳을 찾다가 여기가 딱이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일단 가족 규모로 경영하는 농장이었던 만큼 영화 촬영을 위한 기자재와 수많은 스태프들이 드나들기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원된 뉴질랜드 군인들이 야산이나 다름없는 언덕에 길을 내고 늪지대를 메우는 등의 노가다를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재는 버스나 승용차로 쉽게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후에 호빗이 다시 한번 뉴질랜드에서 촬영될 때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호비튼의 건물들은 호빗의 촬영 때 새로 지어지고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장소는 농장이고 300여 마리의 소와 약 13,0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영화를 촬영할 때 최초의 계약 조건은 촬영이 끝나면 모든 것을 원상 복구시킨다 였다고 합니다. 계약대로 촬영이 끝나고 세트를 철거하는 중에 폭풍이 불어서 철거를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반지의 제왕의 팬인 몇 명의 사람들이 농장 주인 알렉산더 씨에게 관광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방문한 최초의 관광객은 미니버스를 타고 온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더 씨는 피터 잭슨 감독과 연락을 해서 어렵게 호비튼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호비튼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촬영도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계약대로 사후 철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비튼의 건물들은 영화에서 보이는 느낌과는 다르게 스펀지와 스티로폼으로 상당히 조악하게 만들어졌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이미 철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호비튼 잡치고 관광을 가면 거의 텅 빈 공터에 7채의 건물이 남아있고, 여기서 반지의 제왕을 찍었습니다, 건물도 있었어요 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2000년 초반에 호비튼을 다녀온 분들이 거의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호빗 영화를 다시 뉴질랜드에서 찍게 되었죠. 원래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제작사인 MGM이 망하고 프로젝트 자체가 표류하던 중에 결국 피터 잭슨이 감독을 맡고, 반지의 제왕의 성공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린 적이 있었기에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호빗 3부작이 제작되면서 이번에는 영구 보존할 목적으로 2년의 세월을 투자해서 호비튼을 다시 한번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알렉산더가의 농장이고요.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뒤에 생각하면. 호비튼의 이렇게 보이는 맛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밭에 있는 작물들도 대부분 진저를 키우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쯤 땅에 묻힌 듯한 동그란 무늬 특색인 호빗들의 집은 여기저기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호비튼을 돌아다니다 보면 똑같은 디자인의 집이 몇 개인가 있는데, 영화 촬영을 할 때 인간과 호빗의 신장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노란 문의 이 집은 우리의 정원사 세마이즈 겜지의 집입니다. 3편인 왕의 귀환에서 마지막에 달려나와서 샘을 끌어안는 아역 배우는 실제로 샘 역을 맡은 배우 션 어스틴의 딸 알리라고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엑스트라의 상당수가 배우와 촬영팀의 가족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덧붙여서 샘의 결혼식 장면은 샘과 로지가 키스를 한 장면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션 오스틴이 키스씬을 꽤 부담스러워했고, 한 번에 찍는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담감 때문인지 제대로 된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아라고른 역의 비고 모텐슨이 피핀 역의 빌리 보이드에게 기습키스를 하면서 예제를 보여줬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는 비고 모텐슨이 자신에게 키스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션 오스틴이 키스씬을 다음 촬영에서 한 번에 성공시켰다고 하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호비튼의 가운데는 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톨킨이 쓴 소설에는 작은 웅덩이가 3개 있고 거기에 개구리가 산다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웅덩이를 실제로 만들어서 개구리를 풀어놓은 것까진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 개구리들이 제일 큰 웅덩이로 모두 모여 살게 되었고,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바람에 빌보 베긴스의 집에서 촬영을 하면 배우들의 대사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묻혀서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개구리 잡는 전문가를 모셔와서 개구리를 쫓아내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개구리들이 웅덩이로 돌아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개굴개굴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소설에 묘사된 바를 따르면 웅덩이 근처에 자두나무가 있다고 해서 진짜로 자두나무를 심었더니 소설의 묘사와는 다르게 자두나무의 크기가 호빗의 신장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은 적당한 크기의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고 자두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따서 배나무에 붙여서 이상적인 크기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나무 같은 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눈썰미가 좋고 소설에 묘사된 호비턴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알아차리지도 못할 장면이지만, 반지의 제왕 덕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오덕들이기도 하고, 애초에 영화를 촬영한 피터 잭슨 감독부터가 반지의 제왕 덕후 중에 덕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구현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호비튼 가운데 큰 나무를 중심으로 멀리 있는 곳의 모습까지 보이는 장면은 이런 모습입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이 좀 더 넓은 각도로 찍혔지만 가운데의 나무와 오른쪽에 다리가 보이죠? 알렉산더가의 농장이 호비튼의 촬영지로 선택이 된 이유는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첫 번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두 번째 호수가 가까이에 있고, 세 번째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인공적인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으로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어도 호수가 충분히 가깝지 않거나 그 반대의 이유 등으로 선택받지 못한 장소가 꽤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호비튼이 세워진 마타마타라는 도시가 2019년에도 인구가 7,9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이고, 거기서도 도심으로부터 15분 정도 떨어진 이 농장에는 당연하게도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이 언덕 위에 있는 농기구 등을 수납하는 작은 창고인데, 농장인 알렉산더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는 없고, 적당히 나무로 감싸서 빛을 반사하지 않게 인공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양과 소 때문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 역시 나무를 덧대거나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초반부에 나오는 빌보 베긴스의 집 위에 있는 나무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촬영할 때가 다르고, 영화 속의 시간이 호빗이 반지의 제왕보다 먼저이다 보니 그에 맞추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두나무처럼 나뭇잎을 하나하나 칠해서 붙였다고 하고요. 영화가 시작될 때 빌보 베긴스의 집에 붙어있는 파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은 이렇게 실제로 세트장에도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인간과 호빗의 신장 차이 때문에 빌보의 집 천장에 부딪히는 장면은 연출된 것이 아니고 배우인 이안 맥켈런 경이 실제로 부딪힌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을 한 것이라고 하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빌보와 간달프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집 앞에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장면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집이 서쪽이 아닌 동쪽을 바라보며 지어졌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석양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새벽에 해가 뜨는 장면을 촬영하고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으로 지는 해를 연출해냈다고 하니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네요. 호빗들이 모여서 빌보의 생일 파티를 하는 광장도 있습니다. 메리와 피핀이 간달프의 짐에서 폭죽을 훔치다가 용 모양의 폭죽을 쏘아올리는 초반부의 장면이 연출되는 장소인데요. 피터 잭슨 감독의 오덕 기질이 여기서도 나오는 게, 파티 장면을 촬영하는데 진짜 맥주가 아닌 촬영용 소품을 쓰게 되었고, 알코올이 없다 보니 호빗들이 마시는 맥주의 거품이 마음에 들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고민 끝에 만든 해결책이 알코올 도수 0.5%의 음료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맥주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배우들이 술에 취하면 곤란할 테고, 뉴질랜드 주류법상 술로 구분되지 않는 한계치에 맞추어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티 장면의 촬영에도 스태프의 가족들도 분장을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장면은 내용을 알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확인해도 맥주 거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외에 방앗간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린 드래곤 인에서는 파이를 비롯한 각종 음식을 팝니다.
투어 패키지에는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호빗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맥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어는 2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영화를 모르는 채로 가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호비튼을 찾아갈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행하는 일행분들께도 꼭 반지의 제왕 3부작을 한번 보여드린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호비튼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